1번 문제 산업재해 발생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산업재해 발생은 여름과 겨울에 빈발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보통 봄과 가을에 빈발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미국 산업위생학술원에서 채택한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의 직업병을 평가하고 관리한다는 틀린 내용, 2번의 성실성과 학문적 실력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맞고 3번의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자료 해석의 객관성 유지도 전문가로서의 책임이고 마지막으로 전문 분야로서의 산업위생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킨다도 전문가로서의 책임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 중 전문가로서의 책임은 필기시험에 11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산업 스트레스의 반응에 따른 심리적 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가정 문제는 맞고 두 번째로 돌발적 사고는 행동적 결과이고 세 번째로 수면 방해는 심리적 결과가 맞고 네 번째로 성적 역기능도 심리적 결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 스트레스 결과 종류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암기를 하기보단 행동 결과는 이러한 행동에 따라, 심리 결과는 이러한 심리적 문제에 따라, 생리적 결과는 이런 생리적 결과에 따라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라고 직관적으로 보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의 최적이 150세제곱미터이면 나베의 1시간당 허용 소비량은 얼마인가? 시간당 허용 소비량 공식은 15분의 작업장 최적으로 작업장 최적이 150세제곱미터이니 시간당 허용 소비량은 10g이 되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의 발암성 정보 물질의 표기로 EA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은 1A가 되겠고 두 번째로 스킨 표시 물질은 점막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3번의 발암성 정보 물질의 표기로 EB는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는 것은 1B고 마지막으로 발암성 정보 물질의 표기로 1은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이거는 틀린 내용으로 2가 맞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기에도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스킨과 발암성 정보 물질 표기는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재해 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해 예방 4원칙 첫 번째로는 예방 가능의 원칙, 두 번째로는 원인 연계의 원칙, 세 번째로는 손실 우연의 원칙, 마지막으로는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재해 예방대책 4원칙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암기를 하실 때 예원아, 손대, 예원 손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누적 외상성 장애의 원인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불완전한 자세에서 장기간 고정된 한 가지 작업은 맞고 두 번째로 고온 작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힘을 주는 전신 작업은 아니고 세 번째로 작업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힘을 주는 반복 작업은 맞고 마지막으로 작업 내용에 변화가 없거나 휴식 시간 없이 손과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도 이러한 누적 외상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서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실내 환경과 관련된 질환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실내 환경과 관련된 질환의 종류 첫 번째로는 빌딩 증후군, 두 번째로는 새집 증후군, 세 번째로는 복합 화학물질 과민증, 네 번째로는 건물 관련 질병 현상, 마지막으로는 헌집 증후군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내 환경과 관련된 질환의 종류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항목인 것은
해당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항목 첫 번째로는 이산화질소, 두 번째로는 라돈, 세 번째로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네 번째로는 곰팡이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PwC가 16kcal/min인 근로자가 일일 8시간 동안 물체를 운반하고 있다. 이때 작업 대사량은 6kcal/min이고 휴식 시의 대사량은 2kcal/min이다. 작업 시간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이상적인가? 먼저 휴식 시간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PwC 16kcal/min 대입, 그리고 작업 대사량 6kcal/min 대입, 마지막으로 휴식 대사량 2kcal/min을 대입해주면 휴식 시간은 10분이 나오고, 작업 시간은 60분 마이너스 휴식 시간으로 위에서 구한 휴식 시간 10분을 대입하면 작업 시간은 50분.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휴식 시간과 작업 시간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산업위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산업위생 정의란 근로자 및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 및 관리하는 과학이며 기술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위생의 정의는 필기시험에 8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2번 문제, 전신 피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작업 직후의 심박수를 측정한다. 작업 종료 후 30에서 60초, 60에서 90초, 150에서 180초 사이의 평균 맥박수가 각각 HR 30에서 60, HR 60에서 90, HR 150에서 180일 때 심한 전신피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는, 여기서 심한 전신피로 상태를 판단되는 경우는 HR1, 즉 작업 종료 후 30초에서 60초 사이의 평균 맥박수가 110을 초과하고 H3와 H2가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이고, 그러면은 1번에 HR1이 110을 초과하고 HR3와 HR2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신피로 정도 평가에 대한 개념은 필기시험에 2번 나온 개념으로 표 내용과 해당 내용은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진단법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첩보 시험을 하게 된다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알 수 있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매년 화학물질과 물리적 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 및 생물학적 노출 지수를 발간하여 노출 기준 제정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이러한 기관은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ACGIH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직업병의 예방대책 중 일반적인 작업환경 관리의 원칙이 아닌 것은? 작업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 첫 번째로는 대치, 두 번째로는 격리, 세 번째로는 환기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3원칙으로 물어본다면 이렇게 3개, 4원칙으로 물어본다면 교육까지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유해성 위험성은 맞고, 두 번째로 안전성 및 반응성도 맞고, 세 번째로 사용 빈도 및 타당성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사항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한 것들은 전부 필기시험에 나온 개념들이니 체크한 것들이라도 꼭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 신체의 생활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이며 작용면에서 조절소로만 나열된 것은? 이렇게 신체의 생활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이며 작용면에서 조절하는 영양소는 비타민, 무기질, 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앉아서 운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큰 트럭에서 내릴 때는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차나 트랙터를 타고 내릴 때 몸을 회전해서는 안 된다도 맞는 내용, 3번에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최대한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좋다는 틀린 내용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는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허리가 자연스러운 X자 곡선을 유지하는 자세가 좋고,
마지막으로 방석과 수건을 말아서 허리에 받쳐 최대한 척추가 자연 곡선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는 맞고, 두 번째로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도 맞고, 세 번째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도사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아닌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속하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건관리자 자격은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체중이 60kg인 사람이 1일 8시간 작업 시 안전 흡수량이 1mg/kg의 물질에 체내 흡수를 안전 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면 공기 중 농도를 몇 mg/세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단, 작업 시 폐 환기율은 1.25 세제곱미터/아워, 체내 잔류율은 1이다. 먼저 해당 체내 흡수량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농도 C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어 SHD는 체중당 흡수량 곱하기 체중이므로 체중당 흡수량인 1mg/kg에 체중 60kg를 곱해준 값을 대입하고, T는 8시간 대입, V는 1.25 세제곱미터/아워 대입, 체내 잔류율 R은 1을 대입하면 공기 중 농도는 6mg/세제곱미터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체내 흡수량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7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1번 문제. 화학적 인자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순서를 보기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화학적 인자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순서는 첫 번째로는 예비조사, 두 번째로는 시료 채취 전략 수립, 세 번째로는 시료 채취 전 유량 보정, 다음으로는 시료 채취, 그 다음으로는 시료 채취 후 유량 보정, 마지막으로는 분석으로 답은 A, E, B, D, C, F 순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다음 중 원자권 강도계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증기 발생 방식은 유기용제 분석에 유리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증기 발생 방식은 수은, 비소, 안티몬, 셀륨 등의 특정 원소를 수증기 상태로 전환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무기시료에 적합하므로 유기용제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실리카겔에 대한 친화력이 가장 강한 것은? 실리카겔 친화력 순서, 즉 극성이 강한 순서는 이렇게 되어 2번의 알코올류가 여기에 물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가장 크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리카겔 친화력, 즉 극성이 강한 순서는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순서를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4번 문제. 어느 작업장의 노말헥산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이렇게일 때 기하평균 값은 약 몇 ppm인가? 기하평균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측정값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이므로 n의 개수는 5개이고 각 측정값들을 전부 곱해주면 기하평균값은 23.2ppm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하평균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10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5번 문제. 레이저광의 노출량을 평가할 때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3번의 눈의 노출 기준은 그 파장과 관계없이 측정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자외선에서 각막 손상, 가시광선에서는 망막 손상, 적외선에서는 수정체 및 망막 손상 등 파장에 따라 눈에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눈의 노출 기준은 그 파장을 고려하여 측정해야 한다가 맞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다음 화학적 인자 중 농도의 단위가 다른 것은? 첫 번째로 흉의 단위는 ppm 또는 mg/세제곱미터, 성면의 단위는 개/세제곱센치, 분진의 단위는 똑같이 ppm 또는 mg/세제곱미터, 미스트의 단위도 ppm 또는 mg/세제곱미터로 답은 2번 성면이 되겠습니다. 해당 법규 단위는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각 물성치에 대한 단위를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7번 문제, 다음 중 파가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파가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기서 파가 용량이란 특정 농도의 유해 물질을 정화통이 일정 시간 동안 정화할 수 있는 최대량으로, 이러한 파가 용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 첫 번째로는 포집된 오염물질의 종류, 두 번째로는 작업장의 온도, 세 번째로는 작업장의 습도, 네 번째로는 시료 채취 속도 및 유량, 마지막으로는 포집을 마친 후부터 분석까지의 시간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5개,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의 온열 조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습구옥구 온도 지수는? 먼저 습구옥구 온도 지수는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식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옥내 장소 또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장소의 공식은 이렇고, 두 번째로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해당 지문은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장소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 자연습구 온도 25도 대입, 그 다음에 흡구 온도 40도를 대입하면 습구흡구 온도 지수는 29.5도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습구흡구 온도 지수는 필기에 1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조건에 따른 공식 두 가지를 꼭 구분하여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9번 문제, 음압이 10N/제곱미터일 때 음압 수준은 약 몇 데시벨인가? 단, 기준 음압은 0.00002 N/제곱미터이다. 먼저 음압 수준 SPL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의 기준 음압, 이렇게 지문에 친절하게 0.00002 N/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어지지 않아도 기본값으로 알아야 되는 물성치로 해당 물성치를 대입, 그 다음에 음압 10N/제곱미터를 대입해주면 음압 수준 SPL은 114dB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음압 수준 SPL에 대한 문제는 필기시험에 13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0번 문제, 분진 채취 전후의 여과지 무게가 각각 21.3mg, 25.8mg이고 개인 시료 채취기로 포집한 공기량이 450L일 경우 분진 농도는 약 몇 mg/세제곱미터인가? 먼저 mg/세제곱미터를 구해주기 위해 mg 관련된 것들을 전부 분자로 넣어줍니다. 채취하기 전이 21.3, 채취하고 나서가 25.8mg이면 실제로 채취한 무게는 25.8에서 21.3을 빼주면 되고, 그리고 분모는 포집량인 450L를 대입하는데 이대로 계산하면 mg/L로 나오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L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답은 10mg/세제곱미터가 나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농도를 구하는 문제는 필기실기 빈출로 간단하게 분자에는 질량, 분모에는 부피 관련을 넣고 단위 변환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흡광 광도계에서 단색광이 어떤 시료 용액을 통과할 때 그 빛의 60%가 흡수될 경우 흡광도는 약 얼마인가? 흡광도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의 흡수율 60%, 퍼센트를 뗀 0.6을 대입해주면 흡광도는 0.4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흡광도 공식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2번 문제, 다음 중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가스의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 관계인 것은 보일 법칙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법칙 정리표에서 필기시험에는 라울의 법칙, 게이-루삭의 법칙, 보일의 법칙만 나왔으니 해당 세 가지는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3번 문제, 다음 2차 표준기구 중 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먼저 비누 거품 미터는 1차 표준기구고, 폐 활량계도 1차 표준기구고, 유리 피스톤 미터는 1차 표준계, 그리고 4번의 습식 테스터 미터는 2차 표준기계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1, 2차 표준기구 종류는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각 종류가 무엇인지 구분하여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4번 문제, 다음 중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석기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러한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석기의 특징 첫 번째로는 분광학적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틀렸고, 두 번째로 검량선의 직선성 범위가 넓다는 맞고, 세 번째로 동시에 여러 성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네 번째로 아르곤 가스를 소비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소음 수준의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소음계의 첨감 보정회로는 A 특성으로 하여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연소금 측정 시 소음기 지시침의 동작은 빠른 상태가 아닌 느린 상태로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측정 위치는 지역 시료 채취 방법의 경우에는 소음 측정기를 측정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 행동의 범위에 작업 근로자 귀높이에 설치한다는 맞는 내용. 마지막으로 측정 시간은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산업위생 통계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상대 오차는 참값분의 근사값 마이너스 참값으로 표현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우발 오차란 측정기기 또는 분석기기의 미비로 기인된 오차이라는 틀린 내용으로 해당 오차는 체계 오차이고, 우발 오차란 참값의 변이가 기준값에 비해 불규칙하게 변하는 오차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다음 중 직독식 기구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번에 연속적인 시료 채취 전략으로 작업시간 동안 완전한 시료 채취에 해당된다는 틀린 내용으로, 직독식 기구는 연속적인 시료 채취가 아니라 순간적인 농도 측정에 적합하며 완전한 시료 채취에는 부적합하고, 여기서 능동식 채취 기구가 연속적인 시료 채취 전략으로 작업시간 동안 완전한 시료 채취에 해당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카타 온도계로 불감기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카타 온도계의 구부를 50에서 60도의 온수에 넣어 구부의 알코올을 팽창시켜 관의 상부 눈금까지 올라가게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온도계를 온수에서 꺼내어 구부를 완전히 닦아내고 스탠드에 고정한다. 3번의 알코올의 눈금이 100화씨 온도에서 95화씨 온도까지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초시계 4, 5에 측정하여 평균을 낸다. 마지막으로 눈금 하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카타 상수를 나눈 값 H는 온도계의 구부 1제곱센치에서 1초 동안 방선되는 열량을 나타낸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카타 온도계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카타 온도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감기류 측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9번 문제, 어느 작업장에서 소음의 음압 수준을 측정한 결과 이렇게일 때 중앙값은 몇 데시벨인가? 해당 중앙값 개념은 데이터를 작은 순서대로 정렬한 후 가운데 값이 중앙값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짝수이면 중앙에 위치한 두 값의 평균을 내어 중앙값으로 도출한다. 그러면은 해당 물성치를 작은 수로 쭉 나열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중앙값은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이렇게 두 개, 이거 두 개의 평균을 내면 84.5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중앙값 개념은 필기시험에 5번 나온 개념으로 도출 과정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0번 문제, 50% 톨루엔, 10% 벤젠, 40% 노말 헥산으로 혼합된 원료를 사용할 때 이 혼합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한다면 공기 중 허용 농도는 약 몇 mg per 세제곱미터인가? 단, 각각의 노출 기준은 톨루엔 375mg per 세제곱미터, 벤젠 30mg per 세제곱미터, 노말 헥산 180mg per 세제곱미터이다. 그러면은 공기 중 허용 농도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F1 50% 대입, F2 10% 대입, F3 40%를 대입하고 각각 노출 기준은 순서대로 375, 30, 180mg per 세제곱미터이므로 답은 145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혼합물 허용 농도 공식은 필기시험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1번 문제. 다음 중 국소 배기 시설의 필요 환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가급적 공정의 포위를 최소화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가급적이면 공정을 많이 포위해야 되고, 두 번째로 후드 개구면에서 기류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설계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포지평이나 레시버형 후드를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 후드를 배출 오염원에 가깝게 설치한다도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공정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감소시킨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국소 배기 시설에서 필요 송풍량 최소화 방법은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2번 문제. 다음 중 사용물질과 덕트 재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알칼리 강판은 맞고, 두 번째로 전리방사선, 중질 콘크리트도 맞고, 세 번째로 주물사, 고온가스는 흑피 강판도 맞고, 마지막으로 강산, 염소계 용제는 아연 도금 강판이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용 물질에 따른 덕트 또는 송풍관의 재질은 필기시험에 2번 나온 개념으로 가볍게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3번 문제. 후드로부터 0.25m 떨어진 곳에 있는 금속 제품의 연마 공정에서 발생되는 금속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원형 후드를 설치하였다면 환기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 퍼세크인가? 단, 제어 속도는 2.5m 퍼세크, 후드의 직경은 0.4m, 플랜지는 부착되지 않았다. 먼저 지문에서 공간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기본값인 자유공간 위치로 보고 플랜지는 미부착이라고 되어 있으니 자유공간 위치 플러스 플랜지 미부착 조건인 해당 공식을 이용하여 환기량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 제어속도 V는 2.5m/s 대입, X는 0.25m 대입, A는 따로 단면적이 주어지지 않고 후드의 직경이 주어졌고, 원형 후드이므로 원형 후드의 원의 단면적 공식인 4분의 파이 D 제곱, 그러면은 여기 D는 직경이므로 0.4를 대입하면 답은 1.9 세제곱미터/s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외부식 후드의 필요 송풍량 Q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14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조건에 따른 공식 4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4번 문제. 속도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속도압은 항상 양압 상태이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속도압은 속도에 비례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속도압 VP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세 번째로 속도압은 중력 가속도에 반비례하는 게 맞고, 네 번째로 속도압은 정지 상태에 있는 공기에 작용하여 속도 또는 가속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공기를 이동하게 하는 압력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온도 125도, 800mHg인 관내로 100세제곱미터/min의 유량의 기체가 흐르고 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유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min인가? 다음, 표준 상태에서는 20도, 760mHg로 한다. 먼저 보일-샤를의 법칙 기본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유량 2이기 때문에 유량 Q는 시간분의 부피 관계에 의해 유량 Q와 부피 V는 비례 관계에 맞게 공식을 수정하면 V1 대신 Q1, V2 대신 Q2를 대입하여 해당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Q2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의 P1 값 800mHg 대입, Q1 값 100세제곱미터/min 대입, T2 값은 20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온도의 단위는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20 더하기 273으로 대입하고, 마찬가지로 T1도 125 더하기 273을 대입, 그리고 P2는 760mHg를 대입하면 표준 상태에서 기체 유량 Q2는 77세제곱미터/min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일-샤를의 법칙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6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식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46번 문제. 다음 중 보호구의 보호 정도를 나타내는 할당 보호계수 APF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보호구 밖의 유량과 안의 유량비로 표현된다는 틀린 내용으로 기대되는 공기 중 농도와
노출 기준의 B로 표현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할당 보호계수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7번 문제, 산업위생보호구의 점검, 보수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보호구의 수는 사용해야 할 근로자 수 이상으로 준비한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호흡용 보호구는 사용 전 사용 후 여제의 성능을 점검하여 성능이 저하된 것은 폐기 보수 교환 등의 조치를 위한다 맞는 내용이고, 3번의 보호구의 청결 유지에 노력하고 보관할 때에는 건조한 장소와 분진이나 가스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도 맞고, 4번의 호흡용 보호구나 귀마개 등은 특정 유해 물질 취급이나 소흡에 노출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에 따라 반드시 공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A용자가 800세제곱미터 최적을 가진 방에 저장되어 있다. 공기를 공급하기 전에 측정한 농도가 400ppm이었을 때 이 방을 환기량 40세제곱미터/민으로 환기한다면 A용제의 농도가 100ppm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농도 C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T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의 V 800세제곱미터 대입, Q 40세제곱미터/민 대입하고 C1, C2 각각 400, 100ppm을 대입해주면 A용제의 농도가 100ppm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28분이 되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농도 C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6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공식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9번 문제, 제어 속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어 속도란 오염물질을 후드 안쪽으로 흡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제어 속도 개념은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제어 속도는 후드와 관련된 속도이고 영양인자 5개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0번 문제, 다음 중 스토크스 침강 법칙에서 침강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스토크스 공식은 이렇고, 여기서 침강 속도 V는 기체와 분진 입자의 밀도 차에 반비례가 아닌 비례한다가 맞고, 그리고 2번의 중력 가속도에는 비례한다 맞고, 3번의 기체의 점성에는 반비례한다가 맞고, 4번의 분자 입자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스토크스식 침강 속도는 필기시험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1번 문제, 덕트의 속도압이 35mH2O, 후드의 압력 손실이 15mH2O일 때 후드의 유입 계수는 약 얼마인가? 먼저 압력 손실 공식은 이렇고, 여기서 압력 손실 계수는 후드의 유입 계수 제곱분의 1-1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러면 해당 공식에 후드의 압력 손실 15mH2O 대입, 속도압 35mH2O를 대입하고, 이 상태에서 C2 후드의 유입 계수를 미지수 x로 두면, 이 상태에서 공학용 계산기에 있는 솔브 기능을 사용하여 답안을 구해주시면 후드의 유입 계수는 0.84가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솔브 기능은 네오스터디 유튜브에 사용법을 올려드렸으니 꼭 익혀주시길 바라고, 해당 압력 손실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꼭 공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52번 문제, A 물질의 증기압이 50mHg일 때 포화 증기 농도는? 먼저 포화 증기 농도의 공식은 이렇고, 여기서 1은 100%, 그리고 10의 6승 ppm에 맞춰, 만약에 ppm으로 구하라고 했으면 10의 6승을 곱해야 되는데 지문에서 %를 구하라고 했으니 1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 증기압 50mHg를 대입하면 포화 증기 농도 C는 6.6%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포화 농도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도 실기에도 나오는 공식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3번 문제, 유체역학적 원리의 전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공기는 건조하다고 가정한다 맞고, 두 번째로 공기의 압축과 팽창은 무시한다 맞고, 세 번째로 환기시설 내외의 열교환은 무시한다도 맞고, 4번의 대부분 환기시설에서의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무게와 용량을 고려하지
않는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체역 확정 원리의 전제 조건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조건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4번 문제, 대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성냥 제조 시에 황린 대신 정린을 사용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분말로 출하되는 원료를 고형 상태 원료로 출하한다도 옳은 대체 방법이고, 세 번째로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할 때 습식 공정 대신 건식 공정을 사용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건식 공정 대신 습식 공정을 사용한다가 맞겠고, 마지막으로 단열재 성면을 대신하여 유리 섬유나 앞면 또는 스티로폼을 사용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한 예시는 필기시험에 7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15가지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계속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5번 문제, 산업위생관리를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로 나눠서 구분할 때 다음 중 작업환경관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격리하고 밀폐하고 환기하는 것은 작업환경관리가 맞으나 4번의 보호구 사용에 의한 유해물질의 인체 침입 방지는 건강관리에 속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송풍기의 송풍량이 2세제곱미터/s이고 전압이 100mAh2일 때 송풍기의 소요 동력은 약 몇 kW인가? 단, 송풍기의 효율이 75%이다. 먼저 송풍기의 동력 H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H의 단위는 kW, 델타 P의 단위는 mAh2, Q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민이 들어가는 것을 암기한 상태에서, 그러면 Q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주어졌으니 1분은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Q는 120 세제곱미터 퍼 민이 나와 해당 공식에 대입하고, 델타 P는 100mAh2 대입, 효율은 퍼센트를 뗀 0.75를 대입하고, 여유율 알파는 주어지지 않으면 1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해주면 송풍기 소요동력 H는 2.6kW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송풍기 소요동력 내용은 필기시험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과 그에 들어가는 단위까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7번 문제, 원심력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원심력 집진 장치 첫 번째 특징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집진이 가능하다는 맞고, 두 번째로 분진의 농도가 낮을수록이 아닌 높을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한다가 맞고, 세 번째로 함진가스의 선회류를 일으키는 원심력을 이용한다 맞고, 마지막으로 입자의 크기가 크고 모양이 구체에 가까울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원심력 집진 장치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특징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8번 문제, 보호구의 재질에 따른 효과적 보호가 가능한 화학물질을 잘못 짝지은 것은? 첫 번째로 가죽은 알코올, 틀린 내용으로 가죽은 용제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 천연고무는 물은 극성 용제이므로 맞고, 세 번째로 면은 고체상 물질 맞고, 마지막으로 부틸 고무는 알코올, 극성 용제가 맞으므로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호구 재질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 물질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표 자체를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59번 문제, 전기 집진 장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가연성 입자의 처리에 효율적이다는 틀린 내용이고, 두 번째로 넓은 범위의 입경과 분진 농도의 집진 효율이 높다는 맞고, 3번의 압력 손실이 낮으므로 송풍기의 가동 비용이 저렴하다 맞고, 마지막으로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 보일러와 철강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기 집진 장치에 대한 개념은 필기시험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0번 문제, 다음 중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오래된 우물 속으로 작업을 위하여 들어갈 때 가장 적절한 마스크는? 이렇게 밀폐된 장소에서는 호흡용 보호구인 호스 마스크를 사용해줘야 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상기업 환경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작업 시간을 제한한다는 맞고, 두 번째로 가급적 빨리 감압시킨다는 틀린 내용으로 가급적 천천히 감압시켜야 되고, 세 번째로 순환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취업 또는 작업을 제한한다도 맞고, 마지막으로 고압 환경에서 작업 시 헬륨, 산소 혼합가스 등으로 대체하여 이용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감압병은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감압병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2번 문제, 한랭 노출 시 발생하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동상은 조직의 동결을 말하며 피부의 이론상 동결 온도는 약 -1도 정도이다 맞고, 2번의 전신 체온 강화는 장시간의 한랭 노출과 체열 상실에 따라 발생하는 급성 중증 장애이다 맞고, 3번의 참호족은 동결 온도 이하의 찬 공기에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접촉으로 급격한 동결이 발생하는 장애이고, 침소족은 부종, 저림, 자결감, 소양감 및 심한 통통을 수반하며 수포궤양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참호족, 침소족 개념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참호족, 침소족이 무엇인지, 해당 공통점은 무엇인지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3번 문제, 비전리 방사선 중 보통 광선과는 달리 단일 파장이고 강력하고 예리한 지향성을 지닌 광선은 무엇인가? 해당 비전리 방사선은 레이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방진제인 금속 스프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공진시의 전달률이 좋지 않다는 틀린 내용으로 공진시의 전달률이 좋아 진동이 매우 잘 전달되어 방진 성능이 나빠진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감압에 따른 인체의 기포 형성량을 좌우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영향 요인 첫 번째로는 감압 속도, 두 번째로는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 세 번째로는 혈류를 변화시키는 상태, 네 번째로는 고기압 노출 정도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감압에 따른 인체 기포 형성량 영향 요인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6번 문제, 정밀 작업과 보통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장의 적정 온도는 정밀 작업은 300럭스,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인데 이럴 때는 조도가 더 큰 것에 기준으로 하여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에 따른 조도는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작업에 따른 조도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67번 문제, 고압 환경의 영향 중 2차적인 가압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4기압 이상에서 공기 중에 질소가스는 마취 작용을 나타낸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산소의 독성과 질소의 마취 작용을 촉진시킨다는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산소의 분압이 2기압을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산소 중독은 고압산소에 대한 노출이 중지되어도 근육경련, 환청 등 후유증이 장기간 계속된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렇게 노출이 중지되면 증상이 즉시 멈춤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압 현상 개념은 필기시험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8번 문제, 전기성 안염과 가장 관련이 깊은 비전리 방사선은 이렇게 전기성 안염, 전광선 안염을 유발하는 것은 UVP, 자외선 파장 영역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외선 파장 영역에 따른 분류는 필기시험에 19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9번 문제, 현재 총 흡음량이 2000사빈인 작업장의 천장에 흡음 물질을 첨가하여 3000사빈을 더할 경우 소음 감소는 어느 정도가 예측되겠는가? 먼저 소음 감소 저감량 NR에 대한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 A1 2000사빈을 대입, A알파는 3000사빈을 대입해주면 4dB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소음 저감량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공식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0번 문제, 적정 공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적정 공기 범위란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가 적정 공기가 되므로 1번의 산소 농도 18% 미만은 틀렸고, 2번의 이산화탄소 10% 미만도 틀렸고,
3번의 이산화탄소의 농도 10% 미만도 틀렸고, 마지막으로 황화수소의 농도 10ppm 미만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적정공기 개념은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적정공기 조건들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1번 문제, 인체와 작업환경 사이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열교환 조건은 첫 번째로 대류, 두 번째로는 복사, 세 번째로는 증발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열교환 방정식은 필기시험에 6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2번 문제, 국소 진동에 의하여 손가락의 창백, 청색증, 저림 냉감, 동통이 나타내는 장애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러한 장애는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빛과 밝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를 사용한다는 맞고, 2번에 광원으로부터 한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를 광속이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한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는 광도고, 광원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방출하는 빛의 총량을 광속이라 하고, 3번의 루멘은 1촉광의 광원으로부터 단위 입체각으로 나가는 광속의 단위는 맞고, 마지막으로 조도는 어떤 면에 들어오는 광속량에 비례하고 입사면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1000Hz에서의 음압 레벨을 기준으로 하여 등천감 곡선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단위는 폰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폰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개념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5번 문제, A는 V분의 Q는 0.1제곱미터인 경우 덕트의 광경은 얼마인가? 먼저 덕트의 관경이라고 주어졌으면 덕트가 원이라는 건데, 여기서 원의 넓이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 이것을 직경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직경은 파이분의 4a, a는 0.1제곱미터라고 하였으니 대입하면 0.357m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미리이기 때문에 1m는 1000mm인 것을 이용하여 1000을 곱해주면 357mm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원형 단면적 공식은 필기실기 빈출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6번 문제, 방사선의 투과력이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전리 방사선 인체 투과력 순서는 중성자, X선 또는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 순으로 3번의 X선, 베타선, 감마선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리 방사선 내용은 필기시험에 10번 나온 개념으로 순서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7번 문제, 이온화 방사선 중 입자 방사선으로만 나열된 것은? 입자 방사선은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리 방사선 내용은 필기에 10번 나온 개념으로 종류를 꼭 구분하여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8번 문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일일 8시간 근무하는 동안 100dB에 30분, 95dB에 1시간 30분, 90dB에 3시간 노출되었다면 소음 노출 지수는 얼마인가? 소음 노출 지수 EI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의 C1, C2, C3 값은 각각 시간 단위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30분은 0.5시간 대입, 1시간 30분은 1.5시간 대입, 3시간은 3시간 대입해주고, 100dB의 발생시간 기준은 2시간 이상 대입, 95dB는 4시간 이상 대입, 90dB는 8시간 이상을 대입해주면 소음 노출지수 EI는 1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강렬한 소음 작업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10번 나왔고, EI의 개념은 필기에 9번, 둘 다 실기에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고, 해당 강렬한 소음 작업표를 암기할 때는 5dB씩 늘어날수록 발생시간은 절반씩 줄어든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열경련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열경련은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되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온열 질환의 종류에 대한 표는 필기시험에 10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음성 난청 영향 요소 첫 번째로는 음압 수준이 높을수록 유해하다 맞고, 2번에 저주파음이 고주파음보다 더 유해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더 유해하고, 세 번째로 지속적 노출이 간헐적 노출보다 더 유해하다도 맞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소음 반응이 다양하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소음성 난청 영향 요소는 필기시험에 5번 나온 개념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1번 문제, 다음 중 노출 기준이 가장 낮은 것은 오존은 0.08ppm으로 노출 기준이 가장 낮아 답은 1번이 되겠고, 이렇게 노출 기준을 하나하나 다 외우기보단 오존의 노출 기준은 매우 낮다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호흡성 분진의 노출 기준을 연결한 것으로 맞는 것은 첫 번째로 결정체 석영 0.1mg/j 세제곱미터는 틀린 내용으로 0.05mg/j 세제곱미터가 맞고, 두 번째로 결정체 트리폴린은 노출 기준이 0.1mg/j 세제곱미터가 맞고, 세 번째로 비결정체 규소는 노출 기준이 0.01이 아닌 0.1mg/j 세제곱미터가 맞고, 마지막으로 결정체 트리디마이트 노출 기준은 0.5가 아닌 0.05mg/j 세제곱미터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화규소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카드뮴의 인체 축적기관으로만 나열된 것은 카드뮴의 인체 내 축적기관은 신장과 간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입자상 물질의 종류 중 액체나 고체의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고체, 액체 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스모크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적혈구의 산소 운반 단백질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적혈구에서 철이 포함된 산소를 운반하는 붉은 단백질은 헤모글로빈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실험 동물군의 50%가 일정 시간 동안 죽는 치사량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LD50은 피실험 동물의 절반이 죽게 되는 양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ACGIH에서 발암물질을 분리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그룹 A1은 인체 발암성 확인 물질은 맞고, 2번에 A2는 인체 발암성 의심 물질도 맞고, 3번의 A3는 동물 발암성 확인 물질, 인체 발암성 모름도 맞고, 마지막으로 A4는 인체 발암성 미의심 물질이 아닌 미분류 물질이고, 인체 발암성 미의심 물질은 A5가 되겠습니다. 해당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인 ACGIH의 발암물질 구분 그룹의 정의는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각 그룹의 정의를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8번 문제, 골수장애로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닌 것은 골수장애로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키는 물질 첫 번째로는 벤젠, 두 번째로는 브로모프로판, 세 번째로는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되겠고, 4번의 TDI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아닌 직업성 천식 유발 가능성 물질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벤젠 노출로 인한 대사산물의 결정인자로 맞는 것은 이렇게 벤젠 노출로 인한 대사산물의 결정인자는 소변 중 총페놀 아니면 뇨중 TT 뮤코닉산인데 3번에 소변 중에 총페놀이 있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고, 해당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필기시험에 2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시험에 나온 개념 위주로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중금속 취급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나타낸 것으로 서로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번의 니켈 중독은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이 아닌 복통, 설사, 두통, 현기증, 폐렴, 폐부종, 접촉성 피부염, 전신중독, 알레르기 반응 등 유발하고, 만성중독으로는 비강암, 폐암, 비중격 청궁증 등을 유발하므로 1번은 틀렸고, 2번의 납중독은 골수침입, 빈혈, 소화기 장애 맞고, 3번의 수은중독은 구내염, 수전증, 정신장애 맞고, 4번의 망간중독은 신경염, 신장염, 중추신경장애가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니켈 중독 증상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ACGIH에서 발암성 구분이 A1으로 정하고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1번의 성면, 2번의 텅스텐은 아니고 3번의 우라늄, 4번의 육각크롬 화합물은 발암성 확인물질 A1 종류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발암성 확인물질인 A1의 종류는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2번 문제. 다음 표와 같은 망간 중독을 스크린하는 검사법을 개발하였다면 이 검사법의 특이도는 얼마인가? 먼저 특이도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음성 합계분에 양음성 D값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32분의 25가 되어 특이도는 0.781, 구하는 단위는 퍼센트이므로 1은 100%인 것을 이용하여 100을 곱해주면 78.1%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측정 타당도 계산법은 필기시험에 2번 나왔으나 전부 특이도만 나온 개념으로 특이도 공식은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93번 문제. 진폐증의 독성 병리 기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폐포 탐식세포는 분진 탐식 과정에서 활성 산소 유래기에 의한 폐포 상피세포의 증식을 유도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폐포 탐식세포는 분진을 처리하며 활성 산소를 생성해 폐포세포를 손상시키고 섬유화를 유도하지만 세포 증식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동일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이 함유하여 각 물질의 독성합보다 큰 독성을 나타내는 작용은 이렇게, 예를 들어 독성이 2이고 어떤 독성은 3인데 결과값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상승작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화학적 상호작용은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각 작용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5번 문제. 자극성 가스이면서 화학 질식제라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문 중에 황화수소와 염소는 화학 질식제이고 그중 황화수소는 자극성 가스이면서 화학 질식제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질식제 개념은 필기시험에 10번 나온 개념으로 단순 질식제와 화학 질식제를 구분하여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6번 문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가 아닌 것은 생물학적 모니터링 시료는 첫 번째로 뇨, 두 번째로는 혈액, 세 번째로는 호기이고, 여기서 호기란 사람의 호흡하면서 뱉어내는 숨, 날숨을 의미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필기시험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입자상 물질의 호흡기계 침착 기전 중 길이가 긴 입자가 호흡기계로 들어오면 그 입자의 가장자리가 기도의 표면을 스치게 됨으로써 침착하는 현상은, 이러한 현상은 직접 차단 또는 간섭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다음 중 납중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모두 나열한 것은 첫 번째로 빈혈은 맞고, 두 번째로 신장장애도 맞고, 세 번째로 중추 및 말초신경장애도 맞고, 네 번째로 소화기 장애도 납중독 증상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납중독 증상 개념은 필기시험에 1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금속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금속열은 하루 정도가 지나면 증상은 회복되나 후유증으로 호흡기, 시진경 장애 등을 일으킨다는 틀린 내용으로, 금속흉에 노출된 후 일정 시간의 잠복기를 지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전신적 장애를 일으키지만 하루 정도가 지나면 증상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금속열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남성 근로자의 생식 독성 유발 유해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고온, 2번의 항암제, 3번의 항암제, 4번의 마이크로파는 남성 근로자 생식 독성 유발 유해인자인데 2번의 저혈압증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 이것으로 2018년 2회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